거기에 대한 그 녹화를 교육 녹화를 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 포스코엠텍의 교육 1%의 편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제 포스코엠텍도 고점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제주은행 같은 경우가 재차 문자가 나가는 위치가 되는데, 현재가가 14,100원으로 설정을 이렇게 눌린다라고 치고 14,100원, 그럼 저점 대비해서 이제 2%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죠? 신규 추가 대편입 1%, 그리고 추가 편입은 이제 일단 없고, 손절 범위는 목표가가 이제 15,500원, 15,500원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2,250원이 이제 최고점인데, 손절 가격은 분봉의 이제 직전 저점 13,800원. 이게 이제 손절 범위, 직전 저점의 손절 범위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이면은 될 것 같아요. 저점이 이탈되면 안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카카오페이 손절하고 좀 뺄게요 하셨는데, 뭘 빼시는 거죠? 카카오페이는 일단 손절 범위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일단 제주은행 쪽의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은행 14,100원 기준. 그래서 직전에 이제 요 저점에서 들어 올린다라고 했을 때 뭐 꼬리 빼고 나면은 뭐 13,600원 정도 될 거고, 뭐 바로 윗자락들이 될 건데, 요 정도 수준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탈되면은 손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2시간 넘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신다 하신 분들은 그 접근을 안 하셔도 돼요. 접근 굳이 뭐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일단은 하여간에 뭐 요 정도 범위에서의 기준인데, 오늘자의 기준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쭉 당겨서 놓고 봅시다. 뭐 간단하게만 할게요. 어차피 녹화되어 있는 게 원체 많고 교육들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10분봉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아보자라는 거죠. 지금 자락에서는 요 자락의 기준을 좀 잡은 거죠. 직전 저점의 기준 13,800원의 기준에서 들여다보자. 그래서 13,800원의 기준에서 들여다보게 되면은 일단은 2% 정도의 등락 범위가 14,100원 정도의 수준에 놓여진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놓고 보고, 거래량은 없죠. 오후장 들어서 거래는 없습니다. 개장 초에 이제 다 변동이 확장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 앞전 범위에서 이제 뭐 순간적으로 밀고 내려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요. 뭐 13,600원이라든가 혹은 요 정도 범위 13,500원 정도, 요 정도 범위면은 일단은 그 앞전에 그 꼬리 부분하고 저점 부분까지 되려나요? 요 정도까지 봐야 되나요? 13,550원. 하여간에 13,500원, 뭐 550원 요 정도 기준점도 그 저점 기준의 설정 범위로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 2% 그러면 260원이니까 13,800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를 설정을 해서 편입을 하고, 요 고점 라인이 넘겨지게 되면은 13,550원 정도 되는데, 여기가 넘겨지게 되면 거래가 이제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직 계산기까지 보면서 3분의 1, 2분의 1 지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것도 이제 또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찌 됐든 지금 이제 거래가 둔화되어 있는 상태, 개장 초에 거래가 다 터져 있고 둔화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서 이제 꼬리가 다 달려 있는 상태, 그런 상태 기준이 되는데, 이 그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체 우리가 저점에서부터 이제 16일 날,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도 있습니다만 16일 날 잘 설정이 됐고, 매직 계산기 기준에 좀 주가 등락폭이 좀 크긴 했습니다만, 뭐 변동성 종목은 어쩔 수 없죠. 13%의 매직 계산기, 그리고 16일이면 이제 요날이에요. 요날. 그렇게 해서
시가가 9,100원이었고 9,500원 수준의 기준이 설정이 잡혀 있었죠. 그리고 종목 검색기 기준에서는 9,970원, 그러니까 만원 정도 기준이 잡혀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제 단박에 단순간에 50%의 흐름이 나온 거예요. 일요일, 금요일 편입에 따르면 월화수 3거래일 만에 50%의 변동성, 수익 범위 뭐 이런 게 창출이 된 거죠. 요 기준에서 이제 그 시가와 고가, 오늘의 기준에서는 이제 시가 고가가 이제 뭐 10% 되나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보합권 출발, 보합 출발 이후에 10%까지 끌어올려진 흐름인데, 시간이 뭐 지금 뭐 2시간 넘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고점을 넘길까 그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넘긴다라고 한다면 거래가 터지는 거죠. 추가적으로 편입 기준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2분의 1 지점에 이 시가와 저가 기준에서 뭐 비슷한 자리인데 어느 쪽으로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2분의 1 돌리는 게 14,500원, 14,200원이란 말이에요. 저 때는 거래를 수반하고 좀 돌려줘야 된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한 거죠. 거래를 수반하고.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와서 가파르게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는 당연히 이 변동성 매매 기준에 재편입 공략도 한다라고 해서 1%, 2%의 계상추에 설정을 잡을 수 있고, 나는 이게 너무 좁은 공간이다, 15,000원의 차익 실현하기 너무 좁다 하시면은 1.5에서 뭐 3% 기준을 설정을 잡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14,100원에 설정을 해서 13,800원에 일단 손절 범위를 설정을 하고 좀 좁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변동성 매매를 한번 들여다보겠다 하시면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2시 넘었는데 뭐 내일 한번 다시 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처하시면 되죠. 굳이 뭐 2시 넘은 시간에 어렵게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매직 계산기의 기준 설정을 잡은 거고요. 여기서 3분의 1, 2분의 1 지점이 말씀드린 13,000, 14,300원, 또 2분의 1 지점은 시가 저가까지 이렇게 기준을 잡았을 때 꼬리 부분을 포함할 거냐 아니냐 요 기준인데, 14,500원, 14,300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4,500원이면 요 자락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 자락들이 저 꼬리 부분을 이제 감싸 안고 돌리는 자락이 될 것이냐 요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그 거래가 수반될 것이냐의 기준하고 여러 가지의 기준이 설정이 되는데, 일단은 거래량 부분은 원래는 이제 10분봉 기준에서 저 거래량이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200만 주, 37에 21 뭐 해서 계상추에 원체 터진 거니까. 그리고 10분봉 기준에 150만 주, 200만 주, 또 뭐 150만 주. 근데 지금은요, 이미 거래는 뭐 2천만 주 터지라고 했는데 계장초에 다 터지고 지금 둔화돼 있는 거죠. 2천만 주 터져라. 전일 2,200만 주 터졌었고 다 터져 있는 상태에 OMA, 20MA 거래량만 넘겨도 추세 매매는 가능해요. 뭐 엄청난 폭등이 아니더라도 추세 매매 기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면서 흐름이면 더더욱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범위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봉으로 보시기가 이제 좀 오래간만이실 텐데, 지금 현재 기준에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여기서 개장초에 이제 3거래일 뭐 금요일부터 계속 교육을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장초 변동성에 능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게 쉽지 않죠. 이거 분봉으로도 좀 잘라드리긴 할 건데 1분봉이나 5분봉으로도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 기준에서 이제 중립적인 범위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 범위는 명확하게 형성이 돼 있는 게 옳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 번 저점이 형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점이 형성된 이후에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재편입을 좀 모색해 보고 싶다 하면은 뭐 13,700원 수준에서부터 그럼 14,000원 전후 수준이 되겠네요. 그죠? 14,000원 수준이면 요 자락 정도가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잡힌 겁니다. 편입의 설정 범위. 그리고 요 정도 기준에서는 또 여기까지가 그 편입 설정 범위가 돼요. 왜?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간 거였으니까 편입 설정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꼬리가 달릴 때 당연히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이제 편입 기준도 모색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원칙을 어찌됐건 지킬 수 있는 기준점을 설정을 하자.
그리고 저점이 계속 낮아져서 여기까지 저점이 낮아진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매도의 기준이 잡히는 거고요. 뭐 손절까지 포함이 되겠죠. 양봉일 때 따라붙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자락에 이게 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꼬리 달린 요 자락 있잖아요. 요 자락의 범위가 사실은 이렇게 양봉으로 이만큼 올라왔던 자락이죠, 이게. 그죠? 저것이 이제 깨질 때 그래서 빨간 색깔 테두리를 저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저기서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됐다, 사실은. 그리고 다시 이제 거래가 없는 상태니까 이미 이제 전체 거래는 터져 있는데 거래가 없는 상태니까 그리고 아래 꼬리 무시해버리고 저 흐름에서 돌려놓고 다시금 움직임이 나와줬다라고 했을 때 13,500원 대비해서 얼마요? 13,800원 수준. 이 정도 범위가 이제 또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저기가 편입 설정 범위로 잡혀지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점에서 이제 재차 꺾이고 눌려졌는데 좁은 공간에서 편입했기 때문에 관망 기조 뭐 순절도 아니고 차익 실현하기도 애매할 수 있고 근데 나는 수수료 빼고 나오겠다 거래가 너무 없다 하시면 이제 뭐 정리의 기준 그죠? 근데 여긴 중립 범위 정도가 될 거예요. 중립 정도로 보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 정도 수준이 그리고 이제 여기입니다. 오랜 그 10분봉이니까 좀 시간적으로 기간 조정 거치고 이게 이제 10분봉이 아니라 또 분봉이 아니라 일주월봉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오랜 기간 동안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거래가 없는 상태에 들어올리는데 그 기준점의 편입 설정 범위가 14,100원부터의 기준이다. 2% 이상의. 그럼 요 추세대로 일단 편입. 대신에 이제 손절 범위는 어떻게 한다? 요렇게 해서 여기가 이탈되면은 손절의 범위로 명확하게 설정을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이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시세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뭐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은 다 긍정적으로 표출이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유지되는 가운데서 요게 유지되는 가운데서 당연히 거래가 수반돼야 되겠죠. 5매매, 20매매 거래 이제 수반돼야 되고 요 거래가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150만 주, 200만 주를 이렇게 넘기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 여기서부터 1000분의 1, 2분의 1 자락의 흐름을 넘길 수 있죠. 저 거래량이라면은 말 그대로 저렇게 터져서 들어올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가 다 수반되어 있는 상태이고 재차 거래가 터진다라는 거는 앞전 고점들을 다 뛰어넘는다의 기준이 돼요. 그럴 가능성은요. 지금 2시 17분이니까 아직까지는 1시간 정도 여유와 여력은 있습니다. 그건 뭐 이제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그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막연하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움직일 거야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 범위 내에서 뭐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거고요.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대처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 거고요. 그래서 1분봉 기준에 이제 이렇게 가파르게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놓고 볼 수 있지 않았겠느냐. 뭐 5분봉도 마찬가지예요. 5분봉도 개장초 기준에서 짧고 빠르게. 근데 5분봉으로 이제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는 않죠. 이렇게 형성돼 있을 때. 그래서 일단 글쎄요, 뭐 빠르게 들어가고 저점 편입 보고 뭐 10분봉 정도에서만 설정해드린 그대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전일 이제 원고 보시면 제주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주은행이 뭐 상한가 전체적인 종목 기준에서 12월 달에 핑거 스토리가 3거래일 연속 상한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주은행은 16일 상한가 그리고 이제 종가가 25%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꼬리 달리고 눌렸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20일 날 또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그 전부터 이제 예쁜 공주님께서 그 인터넷 뱅크 관련된 또 금산분리 관련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예대 마진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 뭐 개장 초에 순식간에 빠바방 치고 들어올려서 뭐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그게 어떻게 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은데 쉽지 않다 할지라도 뭐 이런 흐름들의 기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락이었고 누적 수익이 전일까지 37%였다라고 한다면 뭐 변동성의 기준만 놓고 잡는 거예요.
뭐 어제 우리는 전량 다 정리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뭐 주가가 오늘 지금 강세고 장중 10%까지 올라와도 뻥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에서는 전일 차익 실현이 다 된 거고 오늘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이었다. 그게 이제 오늘 아마도 PPT 좀 이따 주시면 아마 제주은행도 종목 검색기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흐름들,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포착돼서 13%예요. 13%인데 시초가가 9,100원이었으니까 충분히 9,500원이면은 편입 설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종목 그 검색기 기준에서는 18%의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돼요. 그러고 나서 상한가 찍고 미끄러져 내려서 25%로 마감이 되는데 거래대금은 몇위? 5위. 거래대금은 5위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해서 1,5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하자. 그렇게 해서 19일 기준에 20일 날 공략주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19일 기준에. 네? 그렇게 해서 20일 공략주. 그러니까 화요일 날 공략주, 월요일 날 야간 교육할 때 화요일 공략주, 그다음에 화요일 날 야간 교육할 때 또 올려드려요. 어제 야간 교육할 때 또 잡아드렸잖아요. 그래서 거래량 1,500만 주를 설정을 하고 이렇게 9시 10분, 9시 반, 10시까지에 10%, 20%, 30% 그러면은 150만 주, 300만 주, 45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응? 그렇게 해서 11,8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눌려 내려왔어요. 이게 이제 고점 대비 저가 기준의 3분의 1, 2분의 1, 또 시가 대비해서의 3분의 1, 2분의 1, 그 지점이죠.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고 어떻게 돼요? 시초가 돌파 이후 쭉 뻗어 올라가면서의 흐름 12,600원까지 올라갑니다. 12,600원까지 올라가면서 거기서 꺾여지기 때문에 12,600원에서 꺾여졌기 때문에 12,500원이 목표 주가로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고 꺾여졌기 때문에 차익 실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봉 기준에서 1분봉 기준에서 저렇게 전략을 올려드린 대로 움직임이 나왔고 꺾였을 때 차익 실현을 했고 그러고 나서 재차 11,650원까지 내려오는데 11,400원을 찍은 거예요. 11,400원 찍고 되돌렸단 말이죠. 되돌리는 기준에서 그 역시나 윗꼬리 부분의 흐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편입의 설정 범위를 11,600원, 650원. 그러고 나서 12,600원을 다시 넘기러 갑니다. 12,600원을 넘기러 가는데 거래대금이 이제는 뭐 1,500억 이상 거래대금 2위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고점을 넘길 때 또 따라 붙는 거예요. 1조 이하짜리 20%까지 따라 붙을 수 있다. 12,600원 넘기러 가는데 따라 붙는 거죠. 그죠? 11,600원에 산 거 차익 실현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쭉 뻗어 올라가고 13,200원 고점 찍고 밀렸을 때 또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800원이 20%대인데 거기서 마지막 편입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한가 수익까지 냈느냐 그 기준이에요. 응? 그래서 충분히 이런 그 기준점 이런 흐름들의 설정 범위는 여러분들이 차분차분 들여다보면서 기준점 잡고 대처할 수 있는 이게 시가총액이 뭐 폭등이 나와서 4,400억 오늘 추가 폭등 나와서 4,900억 5천억 수준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이슈는 세 가지가 있고 말씀드린 인터넷은행 또 금산분리 완화법 그리고 예대마진 뭐 이런 부분들 소소하게 다 있어요. 결론은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는다. 그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오늘의 기준을 설정을 했다. 그 개장 초에 보합에서부터 10% 올려지고 VI 발동되고 그리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했다. 그것에 대한 제주은행의 포착 설정 범위, 편입 설정 범위, 야간 교육 화면이 있어야 될 거고 아침에 연구문들 올려주신 거 있어야 될 거고 또 차익 실현하십시오 매직 계산기 올려준 게 있어야 돼요. 지금 연구원들이 보시고 계신다면은 그 기준점들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변동성 매매를 하신다면은 결론적으로 이 그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움직여주면 제일 좋은데 못 움직이면 다시 종가에 잘라냈다가 내일 다시 보시면 돼요. 근데 내일 안 움직여 못 움직여 그럼 거래가 없겠죠. 거래가 없는 건 안 들어가요.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벤트 기간 동안에 합류하시고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오셔서
포트폴리오 제대로 구성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금요일날 편입해서 월화수 3일 만에 50%씩 변동이 나오는 종목군도 교육받아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 교육받고 실질 수익은 이런 데서 내야죠. 대형주에서. 그렇게 설정을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미스터블루도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메가 ECS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그죠? 1000억 상한가 가서 1000억을 넘긴 건데, 메가 ECS 말씀해 주시고 상한가.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케빈 선생님이 또 편입하셔서 한번 교육용이니까 교육용 정도에서 보셔서 고수익 범위 일부 이렇게 6% 수익 범위 급등해서 그 위에서 만들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가총액이 작아서 올려드리지도 않고 있다가 그래도 뭐 한 분이라도 갖고 계시고 또 F공님 올려주시고 몇몇 분들 매매하시고 그러셨다면은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 범위 또 2% 빌리면 차익 실현한다. 이 내용을 설정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스터블루도 잡아드리는 건데 미스터블루 부분도 지금 24% 움직여요. 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 그래서 18.83에서 어차피 이 기준을 올려드렸다면은 이렇게 시가총액 작은 종목 올려드렸다면은 그렇다면은 거래대금 최상위에 있는 미스터블루 거래대금이 6입니다. 동네 좀 창피하지만 그래서 개장초에 훅 밀고 내려갔다가 거기서부터 돌렸는데 무상증자 권리락 이전부터 이제 예쁜공대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종목이죠. 지금 25%까지 거의 뭐 상한가 진입이 얘도 되지 않을까요? 미스터블루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고점을 계속 넘기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거래대금 최상위로. 그러니까 전일도 거래는 일부 있었는데 일단 전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사실 엄청난 꼬리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고점 26%에서 종가가 5%로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13%를 밀고 내려갔어요. 12%를. 그러니까 저점 대비 지금 40%를 넘게 들어올린 거예요. 42%.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권해드리기도 그렇고 또 시가총액도 그렇고 개별 기준에서만 관심을 갖는 정도.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오후장 기준에서는 뭐 일동제약에 거래가 실려 있는 상태이니까 추가적인 거래가 나올지 그리고 수급이 좀 프로그램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좀 더 살아나면서 강도 있는 흐름을 줄지하고 CJENM 같이 거래가 좀 없지만 수급이 좀 있는 쪽 이렇게 들여다보는 정도 수준에서 설정을 잡아보도록 합니다. 변동성 매매는 이제 제주은행이 뭐 2% 정도에 놓여져 있고 하이드로 리튬이라든가 어반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크게 미끄러져 있는 상태. 뭐 그런 기준에 정확한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해야죠. 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요. 전화하셔가지고 소형주의 기준을 설정해서 보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익 범위 좀 잡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